노후가 걱정되시나요? 이미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 안에 당신의 노후를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 시대는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노후를 위해 딱 30분만 투자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매달 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하고 그냥 지나치세요. 하지만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주민센터에 가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제일 먼저 효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효도수당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에게 지자체가 월 3만 원에서 8만 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름 그대로 효를 장려하고 가족 내 돌봄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효도수당은 지자체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역의 복지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양하는 자녀, 동일 주소지에서 실제로 동거하거나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라 중복 수령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기준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 필요하고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확인서나 실거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행 여부가 다릅니다. 매달 3만 원에서 8만 원 수준이지만 1년 기준으로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세요. 효도수당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부양수당, 어르신 돌봄 지원금 등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다음은 저희 고객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58세 정명숙이고 직장인입니다. 결혼하고 분가한 지 오래였지만 2년 전부터 칠순이 넘은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혼자 계시던 어머니가 몇 번 낙상을 하시고 병원에서 당장 누군가와 함께 사셔야 한다고 했을 때 더는 외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와 다시 한 집살이를 시작한 후 가장 힘들었던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서로 생활 방식이 다르다 보니 작은 일로도 다투게 되고 어머니께서도 내가 민폐야, 나 나가서 살까? 하실 때마다 죄책감과 피로감이 뒤섞였죠. 그러던 중 동네 주민센터 복지사님이 혹시 효도수당 신청하셨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처럼 70세 이상 부모님을 직접 모시는 자녀에게 매달 5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실제 동거하고 부양하는지 확인도 필요하고 신청 서류도 꽤 꼼꼼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신분증, 어머니와의 동거사실 증명서까지 다음 달부터 매달 5만 원이 입금되더군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겨우 5만 원? 그걸로 뭘 해? 하지만 저에겐 그게 경제적인 도움이기보다 정서적인 위로였습니다. 아, 내가 엄마를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걸 사회도 알아주는구나 하는 인정받는 기분이랄까요. 그 돈으로 매달 어머니가 좋아하는 단감 한 박스를 사드리고 손톱 영양제도 하나 챙겨드렸습니다. 이거 다 우리 동네에서 엄마 잘 모신다고 주는 거래요 하면 어머니도 웃으시고 저도 덜 미안해졌습니다. 혹시 저처럼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계신 분들 꼭 확인해 보세요.
이 사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일, 말처럼 간단한 결정이 아니죠. 가족 안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때 그걸 당연한 일로만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작은 수당이라도 당신의 노력을 인정합니다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효도수당은 단지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 그리고 지속적인 돌봄을 가능하게 해주는 심리적 보상이기도 하죠.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도수당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꼭 거주지 주민센터나 시군청 복지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효도수당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부양수당, 어르신 돌봄수당, 장려금처럼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이라도 주민센터에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정말 뜻밖의 지원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혜택은 바로 장수수당입니다. 80세 이상 고령 어르신께 드리는 복지수당인데요. 말 그대로 오래 사신 것 자체가 자랑이고 또 보상이 되는 제도입니다. 장수수당은 전국 공통제도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매달 5만 원, 어떤 곳은 최대 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서울시 강서구 80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10만 원 지급, 경기도 양주시 85세 이상 어르신께 월 5만 원 지급, 전북 전주시 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부 대상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이처럼 지역별로 대상 기준과 금액, 지급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나 시청 복지과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장수수당은 별도로 신청서를 내야 하는 지역도 있고 주민등록상 나이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지역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라 중복 수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자격 조건은 지자체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저희 고객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익산에 사는 57살 김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로 82, 눈은 많이 어두워지셨지만 된장국은 여전히 맛있게 끓이시는 참 단단한 분이에요.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어머니가 마을회관에서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옆집 박할머니는 나보다 1살 어리신데 매달 5만 원씩 나온다더라. 너 그런 거 알아봤냐? 사실 저는 그때까지 장수수당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기초연금도 받으시니까 더는 혜택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우리 시에서 만 80세 넘은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이 따로 지급되고 있었던 거예요. 조건도 아주 간단했어요. 주민등록상 익산에 1년 이상 거주하신 80세 이상 어르신이면 매달 5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청도 어렵지 않았어요. 주민등록증 하나만 챙겨서 동사무소에 가니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고 다음 달부터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5만 원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 싶었는데 그 돈으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과 소고기 사서 국을 끓여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 나이도 이젠 자랑이 되는구나.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에겐 고마움과 자존심이 함께 담긴 돈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장수수당 덕분에 어머니가 본인의 나이를 당당히 말하세요. 나 82이야. 이제 나라에서 나 오래 산다고 월급도 좋아하고요. 혹시 저처럼 부모님이 80이 넘으셨다면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센터에 장수수당이 있는지 꼭 한번 물어보세요. 기초연금과는 별개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몰라서 못 받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내 나이가 자랑이 되는 나라에서 사는 기쁨 모든 어르신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자랑이 될 줄 몰랐다는 말, 정말 뭉클했어요. 80세를 넘긴다는 건 단순히 오래 사셨다는 의미를 넘어서 한 세대를 온몸으로 살아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세월을 기억해주고 응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건 우리 사회가 어르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사연자분처럼 장수수당을 통해 어머니가 자신의 나이를 부담이 아닌 자부심으로 느끼게 된 것, 이 제도의 진짜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수수당은 대부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동네도 있나 하고 꼭 한 번은 확인해 보셔야 해요. 어떤 지역은 자동 지급, 어떤 곳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곳은 기초연금 수령자와는 중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시군청 복지부서에 문의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그 지역의 장수수당 조례도 꼭 확인해 주세요. 같은 시군이 아니면 혜택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당신의 관심 하나가 부모님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복지 정책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이면 너무 덥고 겨울이면 또 너무 춥죠. 특히 고정 수입이 적은 어르신 가구에겐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이 참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바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어르신 가정의 에너지 요금을 대신 일부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바우처는 현금으로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여름에는 냉방용 바우처, 겨울에는 난방용 바우처로 구분돼서 연이외, 계절별로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위 수급자 가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경우, 즉 단순 수급자 가구가 아니라 취약계층 중에서도 에너지 취약성이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복지로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름은 5월에서 9월 사이, 겨울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신청을 받아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시즌 지원을 못 받게 되니 꼭 제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지원되나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구성에 따라 다르며 보통 연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원받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본인 명의의 고지서에서 매달 자동 차감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할 점. 에너지 바우처는 계절마다 따로 신청이 원칙입니다. 한 번 받았다고 다음 시즌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명의자와 실제 거주자, 계량기 정보가 맞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받고 신청하세요. 다음은 저희 고객님이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유성구에 사는 이정순 73세입니다. 5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지금은 혼자 조그만 반지하 방에서 지내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게 무섭기도 하고 적적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겨울입니다. 가스비가 무서워서. 한겨울에도 내복 2겹에 전기장판으로만 버티던 날들이 있었어요. 작년 11월 동네 복지센터에 갔다가 담당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하셨어요?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국가에서 겨울철 난방비를 도와주는 제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그런 걸 받을 수 있나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의료급여 수급자고 65세 넘은 독거노인이라 대상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신분증 하나 들고 갔더니 담당 선생님이 전산으로 바로 처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울컥했습니다. 늘 4만 원 넘던 전기세가 2만 원대로 줄어 있었거든요. 누가 몰래 돈을 내준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도와준 거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뒤로 겨울이 참 덜 외로웠습니다. 전기장판도 하루 종일 틀고 작은 히터도 틀 수 있었거든요. 돈 걱정 덜하니까 몸이 덜 떨리고 마음도 덜 추웠어요. 저처럼 혼자 계신 어르신들 꼭 알아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면서 노인이면 에너지 바우처 거의 다 신청 가능해요. 이 바우처 덕분에 저는 한겨울에도 따뜻한 국을 끓일 수 있었고 낮잠도 마음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게 정말 고맙고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고지서를 보고 울컥했다는 말, 그 심정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르신들께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단순한 공과금이 아니라 오늘 얼마나 따뜻하게 지낼 수 있나를 결정짓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단지 몇만 원이 줄어든 게 아니라 어르신의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것. 그게 이 제도의 진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바우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가 포함된 가정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건 더 어려운 사람만 받는 거지 하고 포기하시지만 막상 확인해보면 본인이 대상자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겨울에 전기장판만으로 버티시는 분들, 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안전과 생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제도는 자동 신청이 아닙니다. 여름, 겨울 계절마다 따로 신청하셔야 하고 기간을 놓치면 해당 시즌 지원을 못 받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한 번만 가보세요. 신청서 쓰실래요? 라는 질문 하나가 올겨울을 덜 춥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혜택은 바로 특별지원금입니다. 이건 앞서 설명드린 정기 수당들과는 좀 다릅니다. 정해진 대상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여유, 특별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에요. 특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재난, 물가 상승, 추경 예산 편성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한 번 또는 일정 기간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해당돼요. 긴급 난방비 지원금. 겨울에 난방비가 급등했을 때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으로 한시적 지급.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물가 폭등 등 전국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급. 명절 위로금.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지자체에서 어르신, 저소득층에게 드리는 현금성 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정부 추경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정기 수당이 아니라 그때그때 정책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지는 제도예요. 보통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독거노인 가구, 또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분들. 하지만 꼭 지급 대상이 정해져 공지되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정보를 제때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특별지원금은 주민센터 공지나
지자체 홈페이지, 마을회관 게시판, 노인복지관, 복지포털 앱 등을 통해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요즘은 카카오톡 알림, 문자 서비스로도 안내되니 본인 또는 자녀 휴대폰으로 지자체 알림 서비스를 꼭 등록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의할 점. 신청 기간이 매우 짧고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종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 서류도 간단하지만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꼭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예전엔 몰라서 못 받았던 지원금, 이젠 정보만 챙기면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다음은 저희 고객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황명자 75세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외지에서 살고 있어서 명절이 되면 더 외로운 사람입니다. 올해 설을 앞두고는 특히 더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장에 나가보니 떡국떡이 작년보다도 더 비싸졌더라고요. 고기, 과일은 꿈도 못 꾸고 그냥 조용히 넘기자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명절 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처음엔 이게 스팸 문자 아니야? 하고 지나칠 뻔했어요. 하지만 복지관 선생님께 여쭤보니 진짜 우리 군산시에서 설 명절 앞두고 어르신들께 지급하는 일시특별지원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분증 들고 바로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서류도 간단했고 5분 만에 신청 끝. 그 다음 주에 통장을 확인했는데 정확히 20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그날 저는 시장 가서 떡국떡도 사고 달걀도 사고 작은 꽃 한 송이도 샀습니다. 그리고 설날 아침 혼자 앉아 따뜻하게 떡국을 끓여 먹으면서 이 생각이 들더군요. 아, 누군가가 나 같은 사람을 잊지 않고 있구나. 그 20만 원은 저에겐 단지 돈이 아니라 존재를 기억받는 느낌이었어요. 저처럼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특별지원금 때때로 깜짝 선물처럼 들어올 수 있으니 꼭 주민센터 문자, 복지관 알림 잘 챙기세요. 받을 수 있는 건 꼭 받고 누릴 수 있는 건 누려야 삶이 덜 서럽고 더 따뜻해집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들어온 20만 원. 그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다는 느낌이었다는 말이 참 마음에 깊이 남네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기초연금이나 생활수급금 외에는 이런 특별지원금은 자격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포기하세요. 그런데요, 이 특별지원금이야말로 놓치기 쉬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제도처럼 늘 있는 게 아니라 계절, 명절, 추경 예산, 물가 상승, 에너지 위기, 이런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 정보를 빨리 아는 것, 그리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게 있어요. 주민센터 문자 알림 등록, 마을회관 벽보나 노인복지관 공지 확인, 복지로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 뉴스란 자주 보기.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명절 음식 한 상,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기기 구입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연자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20만 원이 당신께 간 건 당신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소중한 혜택을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혼자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꼭 알려드려 주세요.
그거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겨울을, 명절을, 삶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혜택, 효도수당, 장수수당, 에너지 바우처, 특별지원금은 어르신들이 꼭 누리셔야 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신청이 복잡하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아시죠? 몰라서 못 받는 것만큼 아까운 건 없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자녀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고 그리고 주위 분들께도 이런 제도 있어요 하고 알려주세요. 이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하루를, 한 달을, 한 계절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기도 하지만 정보를 놓치지 않는 사람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노후에 꼭 필요한 정보들 저 이정혜가 꼼꼼히 전해드릴게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노인시대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삶의 동반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건강, 재무, 인간관계, 심리까지 노후의 삶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저희 노후 코디네이터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아래 댓글 게시판에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노후 코디네이터들이 언제든 곁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인시대 노후 코디네이터 이정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 warm, gentle, and inspiring instrumental track to soften mood and acoustic no oppression. The music building, the music birth, the music birth, the music birth, the music birth, and metal cushion. The warm, gentle, and inspiring instrumental track, blue and elderly.